3주차에는 우리 함수, 메소드, 클로저 이런 것들 배웠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바깥쪽에서 내가 함수에 입력시키는 것을 아규먼트, 그 안에서는 파라메타, 함수 안에서는 파라메타라고 얘기하고요. 튀어나온 애를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return 값. 함수가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나 인읰에 들어가게 되면 열거형에도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함수는 뭐 잘 알죠. 이렇게 자료형이 쭉 오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리턴형이 오고요. 화살표 보이, 리턴 값이 없을 때는 화살표 보이드를 생략할 수 있다.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과 이렇게 하면 되겠고, 펑크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함수의 자료형은 이렇게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함수의 자료형과,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함수의 자료형 타입은 괄호 열고 매개 변수의 자료형들 컴마로 쭉 해주고요. 여기 인티저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리턴형을 써주면 되겠고요. 리턴 값이 보이드형일 때는 여기 괄호를 여기다가 리턴형에다가 이렇게 빈 괄호만 해주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함수는 좀 복잡한 게 아까 아규먼트는 외부에서 쓰는 거라 그랬고 파라메터는 내부에서 쓰는 거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규먼트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내부는 파라메터 네임입니다. 제가 그래서 외부 내부 이렇게 쉽게 설명을 그냥 했었고요. 외부 매개 변수 아규먼트 레이블이 먼저 오고요. 내부 매개 변수가 이제 뒤에 오게 해서 이렇게 두 개씩 올 수가 있어요. 두 개씩. 저기 파란 애들은 안쪽에서 쓰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파라메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irst, second 이렇게 검은 애들은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규먼트 레이블. 저는 그냥 외부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렇고요. 오브젝트는 나중에 방학 때 따로 특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이 궁금할 때는 프린트 샵 펑션이라고 함수 이름 안에다 쓰고 그걸 호출해서 여기 프린트 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함수명은 외부 매개 변수명 콜론 외부 매개 변수명 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명 괄호 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형이 될까요? add 괄호 열고 first 콜론 함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형은 괄호 열고 인티저 컴마 인티저 가로 닫고 화살표하고 인티저 이게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그 다음에 이 함수명은 함수의 이름은 함수명은 add 괄호 열고 first 콜론 second 콜론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이 add 함수의 함수명이 되겠고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외부 내부를 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 매개 변수가 x, y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 콜론, y 콜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함수명이 되겠고요. add x 가로 x 콜론, y 콜론 가로 닫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언더스코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여기 지금 first, second이 없다 그러면 여긴 지금 x, y로 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를 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언더스코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더스코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호출할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10,20으로 호출하면 되겠고요. 그럴 때는 이제 add 괄호 열고 콜론 괄호 닫고 이런 게 되겠네요. 지금 외부 매개 변수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외부 매개 변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언더스코어라고 하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클로저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함수의 이름을 알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수 이름 쭉 하는 거 얘기를 했었고 해보면 되겠고요. 디폴트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넘기면 이 값을 쓰겠다. 뭐 이건 다른 언어에도 있죠.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으면 이게 투플로에서 리턴을 하면 된다.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값을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도 뭐 해보면 돼. 이런 것도 뭐 한번 다 과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아웃은 콜바이 레퍼런스를 구현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호출하게 되면 그래서 인아웃으로 해서 여기 써줘야 되고 여기서 바뀐 값이 그 함수 호출한 결과 다음에도 바뀐다 라는 게 이제 인아웃입니다.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 뭐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 이름을 다른 이런 거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고, 변수나 상수죠. 여기 지금 대입할 수 있고,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자료형이 왜 이래? 이건 플로트형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형에 함수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자료형이 뭔데? 이렇게 매개 변수가 플로트형, 리턴형이 플로트형,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리턴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턴 값이 왜 이래? 무슨 형, 도대체 플로트가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가 아니고, 플로트가 화살표로 들어가서 또 플로트가 나오냐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런 함수 타입이 리턴이 된다는 거. 얘네들이 이런 형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형이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고 중괄호를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in을 쓴다 라고 했던 게 클로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변수에 대입할 수 있듯이 클로저도 어떤 변수나 상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고 걔를 가지고 놓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반드시 외부 매개 변수, 내부 매개 변수를 써줘야 되는데 클로저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행 클로저 굉장히 중요하죠. 실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닫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에다가 클로저의 바디를 위치를 시킬 수도 있다. 이제 소스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안 닫히고 함수가 계속 그 안에 소스가 여러 줄이면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먼저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는 거였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 쭉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short hand argument name이라고 해서 달러 0은 첫 번째 거, 달러 1은 두 번째 거 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제 고차 함수에서는 뭐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가라 뭐 이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던 거 알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달러 0, 1 이런 애들을 short hand argument name 단축 인자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그 우리 함수를 클로저를 축약을 줄여 나갈 수가 없어요. 클래스는 뭐 이렇게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다.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클래스에는 물론 이제 뭐 구조체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stored property, computed property, type property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type property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property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초기값이 있거나 init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거나 옵셔널 변수로 선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해야 된다는 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서 얘는 자동으로 nil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정의하는 거 펑션으로 해서 하면 되겠고요.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물론 위에는 생략할 수 있고요. 반드시 클래스명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 되는데 이 괄호 열고 닫고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여기 지금 그런 함수 없는데요. init 괄호 열고 닫고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클래스명 다음에 괄호 자바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초기 값을 주는 거라고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자료들도 이렇게 equal하고서 어떤 그 자료에 해당하는 초기 값을 주고 이렇게 하죠.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겠고요. 클래스가 가지고 노는 애들은 앞에 클래스나 스테이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클래스 메소드가 되겠는데, 클래스로 되어 있는 애들은 자식에서 이렇게 상속이 되고, 자식에서 만든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식 쪽에서. 그럴 때 이제 클래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 안 되는 구조체나 이런 데서는 여기 클래스를 쓸 수가 없겠죠. 그때는 스테이팅만 쓸 수가 있겠죠. 상속이 될 때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따로 강의에는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 지금 보면 얘네들 앞에도 스테이틱이랑 클래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틱이랑 클래스를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이틱을 쓰고요. 클래스를 쓸 때는 일반 이 프로퍼티는 이 지금 스테이틱을 클래스를 쓸 수 없어요. 키워드로. 그건 이제 컴퓨티드 계산된 프로퍼티에서만 이 클래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지금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뭐 하여간 요게 펑션의 클래스랑 스테이틱이라고 쓰듯이 여기 앞에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이틱만 쓸 수 있고요. 계산된 프로퍼티 뒤에 나오잖아요. 계산된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클래스라고 써서 자식 쪽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저 중에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는 뭐 그냥 빈 괄호 열고 닫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데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할 수 있는 이니셜라이저를 데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셀프는 자기, 객체 자신을 얘기할 때 셀프.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애와 여기 프로퍼티가 같을 때는 보통 이제 셀프 점 해서 붙여가지고, 얘는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에이지가 아니고, 여기, 프로퍼티,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쓰는 거였고요. 스토어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et만 있는 경우도 있고, get만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set이 있을 때는 생략 못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로 오는 애가, 이제, new value라는 값을 써줘 버리면 이 부분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ew value. 자, 오버로딩 다 가능하고요. 생성자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 우리 뭐 클래스들 여러분들이 도움말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클래스들,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들 보면 생성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이제 생성자가 여러 개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이고요. 뭐 여러 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failable initialize는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있는 애들이 되겠고요. 물론 느낌표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음표가 있죠. 이렇게 init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조건에 안 맞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럴 때는 그냥 옵셔널로 해서 나오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init 다음에 failable initialize가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지만 얘를 옵셔널형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옵셔널형으로 받은 다음에 옵셔널 바인딩을 하는 방법, 아니면 바로 이제 형을 만들지 않고 바로 이제 kim2라는 형을 옵셔널이 풀린 애를 만들어서 kim2를 가지고 노는 방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로 느낌표 풀어서 옵셔널을 강제 언래핑해서 일반형으로 가지고 놀아도 되지만 크래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바로 또 푸는 것도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이 failable initialize가 있을 때는 가지고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시 나는 거 지금 보여줬고요. 상속하는 거 잠깐 볼까요? 상속하는 거 이렇게 자식, 부모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부모는 하나만 상속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여러 개가 나오면 걔네들은 다 나머지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고요. 나중에 여러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상속은 클래스만 가능하고요.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은 구조체나 열거형,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물려받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 슈퍼는 부모의 이니트를 부모 거를 쓰겠다는 거죠. 이니트는 자기 거고요. 셀프는 자기 거고, 슈퍼는 부모 거의 이니트를 쓴다는 거였고, 오버라이드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는 앤데 여기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똑같이 있죠. 그런데 자식 거를 우선으로 하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override가 되겠습니다. 초기화하는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값이 있거나 아니면 옵셔널이거나 아니면 이제 init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designated initialize네요.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의 값으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그냥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자, init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애를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라고 얘기하고 앞에다가 컨비니언스라고 씁니다. 컨비니언스 이렇게 만든 애를 요 데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이니셜라이저가 너무 많아지면 소스에 중복이 있어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쓸 때는 조심할 게 셀프.init을 먼저 써야 돼요. 셀프.init을 먼저 쓰고 자기가 초기하고 싶은 코드를 나중에 쓰는 겁니다. 나중에 쓰는 거.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데 이렇게 모두 상속이 되는 경우와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만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데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임하는 super.init을 먼저 쓰고 나머지 초기화 코드를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러가 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거 코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부모 거 super.init.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자식 클래스의 프로퍼티 초기화하는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위임하는 super.init을 나중에 넣었죠. super.init을 이때는 그렇고요. 아까 거기에 보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보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쓸 때는 반대죠. self.init을 먼저 쓰고 자신의 초기화 코드를 나중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기 클래스에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에서 이제 초기화를 위임할 때 쓰는 코드가 self.init을 먼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자식 간에 super.init을 호출할 때는 나중에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프로퍼티 초기화하는 부분을 반드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super.init을 하고 나머지 초기화 코드를 나중에 써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이 내용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뭐 그냥 이 정도로 해두고요. 나중에 이제 에러가 나면 그때 다시 제가 앱 만들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d initialize는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작성해야 된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익스텐션은 뭐 간단하죠. 기존의 타입을 익스텐션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것은 뭐 구조체, 열거형 프로토콜, 클래스 다 익스텐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형을 기능이 이런 게 없었는데 스퀘어드라는 것을 내가 프로퍼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자, 이 익스텐션은요 이럴 때도 많이 써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든 클래스가 여러 개 상속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토콜도 채택하고 이러면 소스가 굉장히 이 안에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속하는 부분만 이 소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프로토콜 부분들은 그냥 얘를 익스텐션 시켜 가지고 각각의 여기에다가 소스를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길게 쓰느냐 아니면 세 개로 나눠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뷰 할 때 이제 요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앱 만들 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적분 제어 하는 거 뭐 했으니까 프로토콜 델리게이트 하는 것도 이제 많이 했었죠. 자, 프로토콜 델리게이트 하는 거 뭐 너무 많이 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오는 게 이제 부모가 올 수 있고, 부모가 없으면 다 프로토콜이다, 나머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프로토콜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이렇게 선언만 되어 있고, 실제로 채택을 하려고 하면 걔네들을, 다 이렇게 준수를, 컨펌을 해서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것들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앱 만들 때 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나오네요. 테이블 뷰 정말 중요한 당장 할 것들인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뭐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런가 라고 그 정도 생각이 될 텐데, 자, 열거형들 보면 뭐 이렇게 열거형 굉장히 복잡하게 기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로우 밸류라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로우 밸류, 연관값을 갖는 열거형. 자, 그 다음에 구조체에는 이제 기본적인 자료형들이 구조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클래스와 구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클래스만 상속이 돼요. 클래스만. 구조체의 또 장점은 여기 지금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비교하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아까 다시 한번 보면 공통점은 뭐 여러 가지 쭉 있었고요. 익스텐션, 프로토콜 다 채택이 되고, 상속이 가능한 게 클래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이다 하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밸류 타입이냐 레퍼런스 참조 타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소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모르면 이 소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클래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구조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앱 만들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셔널 체이닝 해서 기본적으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자세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뭐 카운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스트링에도 카운트가 있어요. 이 문자열의 길이를 할 때 우리 어레이나 이런 데도 이제 카운트가 있었잖아요. 이 세 개가 어레이, 딕셔너리, 스트링 이런 애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멤버들이 프로퍼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도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쭉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중간에 이제 느낌표가 올 수도 있고 물음표가 올 수도 있는데, 느낌표는 항상 이 강제로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크래시 날 가능성이 있지만, 물음표는 닐 값으로, 이게 이제 닐 값이 있을 때는 그래도 결과가 닐로 떨어져요. 결과가 닐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종 결과가 옵셔널로 나온다는 얘기죠. 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점은 한번 마지막에 풀어줘야 된다. 마지막에 풀어줘야 되지만, 옵셔널 바인딩을 한번 다시 해줘야 되지만, 그 크래시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주는 그런 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스들을 보면요. 자, 에러 핸들링 하는 거를 보면, 일단 throughout라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try 앞에 쓰고 do와 catch로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엑스코드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는 방법을 제가 앱을 만들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제너릭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인티저를 가지고 놀래, 스트링을 가지고 놀래, 더블을 가지고 놀래에 따라서 이 꺽서 다음에다가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자령에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기 꺽쇠 다음에다가 안에다가 어떤 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해봤고요.
스택도 했는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mutating이라는 키워드는 원래 이제 구조체는 value 타입이라서 메소드 안에서 property, 여기 property죠, 지금. 이 items라는 애를 변경을 못 하는데, 여기 지금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append도 하고, remove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remove last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조체 안에서 이 메소드가 자기의 프로퍼티를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메소드 앞에는 mutating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mutating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같은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 빈별 만드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걸로 제일 많이 써요. 컬렉션 타입에는 이제 어레이가 있었고요. 어레이 빈별 만드는 거, 레스로 만들면 쓸모가 없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 한 다음에 바꿔줘야 된다. 방도 안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건 안 된다. 어펜드 해서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개 값을 할 때는 repeat count라는 걸로 해서 이니셜라이저로 해서 한다. count 뭐 있고요. is empty도 있고 first last. 조심해야 될 것들은 많은 어레이나 딕셔너리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나 메소드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것 같아. 빈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빈별, 빈 딕셔너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nil 값이 nil이 없다는 게 nil이잖아요. 스위프트. 그걸 저장하려면 옵셔널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좋은 함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ort와 sorted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어레이 쭉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레이의 프로퍼티 메소드를 더 해보라고 했는데 다들 엉뚱한 걸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자, 고차 함수들 풀어서 넘어가고, 고차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맵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은 함수에 적용한 후에 새로운 컨테이너에 생성해서 반환하는 게 맵이 되겠습니다. 예제들 쭉 보면 되게 컴팩트 맵이 있고요.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reduce가 있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원래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에러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놀 때 쓰는 거고, 여기는 매개 변수 첨자의 자령, 여기 얘네들의 자령을 쓰고, 당연히 인티저형이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쓴 애는 요 리턴되는 얘의 자료형입니다. 인티저 배열이니까 인티저를 써줘야 되겠죠. 여기는 괜히 스트링을 쓴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쓴 거고요. 여기도 요거 없으면 에러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딕셔너리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고요. 딕셔너리는 조심할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요게 뭐 이런 것들이 어레이가 아니고 딕셔너리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옵셔널로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네. 딕셔너리도 우리 앱 만들 때 많이 쓸 거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겁니다. 레포트 하라고 했는데 또 이거 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프로퍼티와 메소드 하나 이상씩 해서 예제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안 한 사람들, 이미 낸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는 안 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했습니다.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